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너무 가속화되고 있어. 네, 진짜. 그리고 저희가 사회가 이제 이 노화를 가속화시키죠. 사실은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저희는 건강과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을 돈에다 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건강을 사실 팔고 시간을 파는 것은 노화를 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가가지고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뭐 그렇게 해서 잠 못 자면은 체력적인, 신체적인 거 있지. 그러니까 노화가 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좀 요즘에 문제잖아요. 네, 늦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늦추려면 이제 알아야지 늦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통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소들 중에서 현대인 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중에 첫 번째는 사실은 스마트폰입니다. 말도 안 돼. 눈 뜨자마자 찾는데.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 나 다 있어. 다 들고 있잖아. 옆에 없으면 불안해. 다 했죠.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저희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졌고 한시도 이걸 놓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의존도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야기하셨었던 자다가도 이걸 본다. 맞아요. 일어나자마자 본다. 맞아요. 이거는 수면에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맞아요. 초래합니다. 치명적인. 잠 못 자. 막 보다가 네. 잠 못 자. 2시까지 막. 나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도는 게 잠이 안 와서 이거를 또 보는 보는 건데 거야. 이걸 보니까 더 잠 안 더 와. 잠이 이제 안 오고 그것도 깜깜한 알죠? 방에서 네. 불빛 보면서 막 진짜 안 좋아. 눈이 시커매. 눈이 이제 시력이 완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야기하셨던 거에서 노화가 나 되는 게 완전 보이죠. 예를 들면 어두운 공간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있다가 스마트폰을 보시잖아요. 그럼 그게 눈에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몇 시간을 좋다라는 하잖아, 게 몇 시간을. 결국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눈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뇌죠. 우리 뇌도 노화가 쉬어야 되고 있는 되니까.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뇌도 쉬어야 됩니다.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밖에 맞아. 없거든요. 근데 잠을 자려면 뇌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잠자리에 들어갔고 한두 시간 정도 그래도 편안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다가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뇌는 또 그게 잔상이 남습니다. 너무 공감된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의해서 생긴 뇌 자극이 주무시는 동안에 들어보셨겠지만 렘 수면, 뭐 넌렘 수면 네. 이런 거 들어보셨겠지만 수면의 질적인 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또 자다가 연락 오면 깨야 되잖아요. 맞아. 이것도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수면의 질은 한 번 깨면 한 번도 안 깼을 때 100점이라 그러면 한 번 깨면 60점, 2번 깨면 30점 이렇게 뚝뚝 떨어지기 나 때문에 완전 두세 번. 잠을 깨지 않도록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가장 큰 적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볼 때 우리 뇌에서는 그 행복 호르몬 도파민 이런 것들이 막 분비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도파민은 스마트폰을 중독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사실은 우리가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 나와야 행복해요. 근데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스마트폰 같은 걸로 요즘에 막 유행하는 영상, 네, 이런 쇼츠 같은 게 쇼츠 같은 것들을 볼 때 자극적인 영상을 볼 때도 이게 행복하거든요. 한 번에 딱 도파민이 이만큼 올라가면 너무 도파민이 올라갔을 때 우리 뇌는 힘들어해요 또. 요만큼만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이게 이만큼까지 올라가면 뇌가 힘들기 때문에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거가 기능을 스스로 줄입니다. 난 여기까지만 받고 더 이상은 안 받을래. 그러면 도파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 제한이 걸리게 되고 그 제한이 걸린 상태에서는 예전에는 이만큼이 왔을 때 이 정도를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자극이 떨어져서 이 정도밖에 도파민의 자극이 없어졌다. 그럼 이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 더 강한 자극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담배 피던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마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극적인 거를 계속 찾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뇌에 자극에 중독이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뇌의 피로도도 증가시키고 노화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공감하는 게 저는 누우면 자요.
진짜? 네, 근데 너무 부럽다. 비트코인 한번 이 열풍 때 했어. 이거를 투자를 했는데 궁금하죠. 처음이야. 태어나서 새벽에 깨본 적이 이것 때문에. 확인하려고. 그래서 일어나서 확인을 하는 거야. 계속. 그 시절이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얼굴이 썩었네. 딱 이 시기였어. 잠에 수면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못 자니까 얼굴에 티가 나고 노화가 오는 그리고 거야. 떨어진 시가 심리적인 것도 크고. 심리적인 것도 있는 거고. 네. 와, 딱 그 시기였거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어도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항상 그것과 연관된 생각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카톡을 왔을까? 아니면 이메일이 왔을까?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사실은 돌아가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디폴트 네트워크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저희가 쓰지 않아도 저희 뇌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무언가에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뇌를 좀 쉬게 해주는, 어찌 보면 약간 멍 때리기라든지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면은 뭐 수면에 좀 방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 도파민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뇌가 자극을 받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뇌에서 계속 스마트폰과 관련된 무언가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뇌가 수면 모드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스위치 오프가 안 되는 게 특징인 거죠. 아 깜짝이야. 아, 맞아. 제 개그맨 동생한테 잠 못 자서 노르웨이 장작 타는 소리 있어요. 아 그 계속 듣는 거. 그거 들어보라고. 근데 백색 그게 소리. 오프가 안 되는 게 그거 듣고 자다가 타 죽는 것 같대. 그 진짜로 꿈에서 형, 나 타 죽는 꿈 꿨어. 안 자는 거야.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 오프가 안 된 맞아. 거야. 그게 확실히 오프가 안 된 거라니까. 근데 시간을 팔아서 노화를 사고 있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이 완전 저랑 딱 맞는 얘기인 게 저는 아침 뉴스를 지금 2년 넘게 진행하고 있어서 매일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요. 와, 뭐라고? 와 진짜. 그래서 저는 그 잘 때 휴대폰을 옆에 둘 수밖에 없고 중간중간 깨면 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스마트폰과 좀 분리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불가능해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찌됐든 간에 노화를 부르는 요인들 중에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거가 현재 지금 노화를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냥 딱 봤을 때는 노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유전자나 가족력이 좋았을 수 있겠죠. 화장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너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비유를 들자면 그러한 것들은 생활 습관이고 그 생활 습관이 곧 전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타고나는 거죠. 우리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맞아. 왜냐면 저희는 저희는 새벽 2시 반, 3시에 맞아, 자는 자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또 술을 진짜 자주 좋아해요. 근데 이제 뭔 이겨내는 다른 게 있나 봐. 네. 우리 잠깐 다른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면 술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다 안 좋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술에 세다 약하다. 이 사람은 술이 강해. 근데 술이 강한 걸 뭘로 생각하느냐? 안 취하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술을 먹으면 다음날 약간 숨이 가빠. 이런 경우는 알코올 유발성 천식이라는 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술을 먹었는데 다음 날이면 설사를 해. 근데 난 취하지는 않았어. 그럼 이게 술이 강한 걸까요? 아닌 겁니다. 아니죠. 내 몸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생활 요소에 의해서 노화가 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내 몸 속에서도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나는 술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술이 나한테 안 좋은 게 아니죠. 왜? 술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면 술을 마시면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내 스트레스가 풀림으로써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줄어들면 심리적 요소에 의한 노화는 늦춰지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건 무조건 나쁜 거야. 근데 그게 너한테 나쁜 거지 나한테 나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똑같게 생각을 하고 표준화, 일반화를 시키니까 지금과 같이 일반적인 선입견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노화는 무조건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술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랜만에 명의를 만났는데 처음이야. 늘 저는- 술이 안 좋다고만 하고. 너무 명의를 만나서 지금 오늘도 저녁에 한 잔이 생각날 정도로.